한 20년 전부터 파인 아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사진 작품을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팔리는 작품들은 포커스가 전체적으로 명료하게 맞은 사진만 팔리더라고요. 우리들은 말이죠, 사진 찍는 사람들은 좀 뒤에 아웃포커싱 시켜가지고 블러하게 좀 만들고 싶고 어느 한 부분만 톡 튀어나오게 찍고 싶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요. 일반인들 보기에는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대개 전체적으로 사진이 쨍하고 명료한 사진들이 대체적으로 팔리더라. 예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카메라 장비가 발전을 하고 이미지 처리 기술인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초점을 전체적으로 쨍하게 맞추는 것이 의외로 쉽게 됐어요. 그것이 전문 용어로 포커스 스태킹, 포커스 쌓기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죠.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 곳까지를 구획으로 나눠서 초점이 맞는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하나로 합치면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은 사진이 되는 거죠.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초점이 전체적으로 쨍하게 맞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있는 피사체 중에 어떤 특정한 피사체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는 지금까지처럼 그냥 블러하게 아웃포커싱으로 또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 프레임 안에 있는 사진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떤 특정 부위 혹은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술, 이것이 포커스 스태킹이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샘플 사진을 하나 보시자고요. 지금 이게 에비던스 오브 워터라고 적혀 있어요. 물이 흐르는 흔적. 참 독특한 지형을 가진 곳인데 저 엔자보레고에 있는 데입니다. 앞에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에 초점을 맞추면 저 뒤가 아웃 포커싱이 되잖아요. 부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까운 데도 초점이 맞고 먼 곳에도 맞게 하려면 우리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되죠. 그런데 조리개를 너무 조이거나 너무 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진 품질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렌즈들은요, f의 중간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부터 22f 값이면 그 중간값은 한 6, 7 정도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 품질, 사진 품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렌즈 스펙을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렌즈의 사양서, 스페시피케이션을 보시면 제일 품질이 좋은 F 값이 발표가 돼요. 그 발표된 가장 품질이 좋은 F 값을 설정을 해서 찍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앞엔 맞고 뒤에는 안 맞고 또 뭐 뒤에다 초점을 맞추면 앞이 안 맞고 여러분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요. 웹사이트에 올라온 본인은 자랑스럽게 올리셨지만 보면 풍경을 찍으셨는데 뒤 풍경은 쭉 맞았는데 앞에 뿌옇게 초점이 아웃된 부분이 있다거나 참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먼 것까지를 포커스 스태킹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가 전부 인포커스로 사진이 찍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또 하나 샘플을 보시면 여러분 많이 찍으시는 이 꽃사진, 정물, 매크로 사진들 보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급격하게 조리개를 너무 많이 열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뒷부분이 아웃포커싱 돼 버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포커스 스태킹을 사용하시면요, 요 꽃 부분,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를 인포커스로 찍을 수도 있어요.
놀랍죠. 또 여기 이파리부터 이 꽃 끝까지만 인포커스가 딱 맞고 뒤는 이것처럼 블러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예, 포커스 스태킹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인포커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인포커스로도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 매우 훌륭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데 잠깐 샘플을 좀 보고 갈까요? 이건 이 사진들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뒤져서 구해온 건데 같이 보시자고요. 이 튤립이 앞에서부터 저 햇빛 갈라짐까지 초점이 다 맞았잖아요. 네. 보통 방식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도 보면 앞에 바위부터 저 뒤에 폭포까지가 쨍 하고 포커스가 참 잘 맞았어요. 마찬가지죠. 로핀 꽃이 앞에 아주 초점이 잘 맞았고 멀리 보이는 구름, 저 먼 산까지 상당히 먼 데거든요. 먼 산까지 초점이 잘 맞아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네덜란드에 있는 꽃밭이 앞에부터 저 바람개비까지 뭐 하늘까지 초점이 자자잔 하고 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생화가 얼마나 초점이 잘 맞았습니까? 저 뒤 꽤 먼 거리에 있는 산 봉우리까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빨간 야생화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요. 카메라 바로 앞이에요. 가까운부터 저 먼 데 있는 폭포 또 이 절벽까지 초점이 쫙 맞아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그런 사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찍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먼저 이렇게 찍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는 물론 튼튼한 전혀 미동도 없는 삼각대가 하나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렌즈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준비가 됐으면 카메라에서 세팅을 해야 하는데 원리는 그런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를 구획으로 나누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찍는 거예요. 앞에서 초점 맞추고 조금 이동해서 그 다음에 찍고 또 조금 뒤로 이동해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아니면 얼마나 넓은 폭의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건데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아세요. 카메라를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니콘 카메라를 씁니다. 니콘 카메라를 쓰는데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에도 아마 이 포커스 스태킹이 이 기능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써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포커스 스태킹 기능이 카메라에 없어도 얼마든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니콘 G7인데 이 G7의 카메라 메뉴에 보면 마우스 보이시죠? 카메라 메뉴에 보면 포커스 쉬프트 슈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포커스 쉬프트라는 것은 초점을 조금씩 어긋나게 해서 촬영해 나간다라는 말이겠죠. 이것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들, 그러니까 몇 장이나 찍겠냐, 또 장당 그 폭은 간격은 얼마로 하겠냐, 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전부 아실 내용이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 몇 장을 찍을래 하는 것은 세 자리니까 999장까지 찍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다 찍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어떤 때는 뭐 서너 장만 찍어도 되고 어떤 때는 한 100장 가까이 찍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포커스 스텝 위드니까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폭,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 다음 샷을 찍을 때까지의 거리를 얼마나 둘 거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적어질수록 1이 될수록 간격이 좁아서 세밀하게 초점을 맞춰 나갈 수가 있고 10은 좀 띄엄띄엄 찍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크로 촬영, 작은 정물, 꽃사진 뭐 이런 거 찍을 때에는 간격을 좁히고 풍경사진 같은 거는 좀 넉넉하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몇 번 해보면 금방 감이 오세요. 그 다음에 interval until next shot은 촬영할 때 그 다음 촬영할 때까지 시간을 정해주는 건데 간격이죠. 촬영 간격. 이것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보시면 금방 아세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고 나서 스타트를 누르면 카메라 렌즈가 이런 식으로 초점이 변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커스를 자기 스스로 맞춰 나가요. 그런데 이 자동 기능이 카메라에 없더라도 요령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구획으로 나누어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맨 앞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조금 뒤로 포커스 링을 돌려놓고 찍고 또 조금 돌려놓고 찍고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포커스 링 간격 이 정도 보시고 이렇게 이게 지금 5예요. 아까 간격을 5로 놓고 지금 촬영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쭉 찍으면 이렇게 결정해 놓은 숫자만큼 사진이 찍혀요. 저는 지금 이 큐빅 하나를 촬영을 했는데 요거는 초점이 맨 앞에 여기에 맞아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은 약간 뒤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초점을 나누어서 30장으로 찍은 거예요. 30번 찍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더 뒤로 나가면 결국 저 뒤에 있는 삼각대까지 초점이 맞아 나가요. 이제 여기서 물론 이 부분은 저는 잘라내고 맨 뒤에 맞은 여기까지만 이제 이 스태킹으로 이렇게 합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건 안 합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는 블러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토샵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가장 보편적인 그냥 포토샵이에요. 이 포토샵의 파일을 가서 스크립트에서 load files into stack. 그러니까 파일을 스택하기 위해서 불러와라라는 거죠. 이렇게 부르면 browse. 그래서 아까 그 사진들이 있는 폴더로 가서 이 사진들 전체를 선택을 해서 OK 하면 이게 이제 불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메뉴에 보면 조건에 보면 attempt to automatically align source images. 그러니까 이 아무리 튼튼한 삼각대를 썼지만 촬영할 때 아주 미세하게 뭐 0.001mm라도 움직이면 초점이 빗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얼라인 해주는 기능을 체크를 해주고 OK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스태킹이 되고 있잖아요. 쭉 나오고 있어요. 촬영한 숫자만큼 작업해 나갈 거예요. 시간, 이미지 크기나 여러분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있겠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미지를 원본 사이즈로 큰 그러니까 G7에 이게 45메가픽셀짜리인데 그대로 다 해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작업이 끝났네요. 작업이 끝났으면 오른쪽 레이어 창에 있는 이미지들을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Shif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됐잖아요. 이렇게 놓고 다시 Edit로 옵니다. Auto Blend Layers, 레이어스를 자동으로 블렌드 섞어주는 합쳐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Auto Blend Layer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Seamless Tones and Colors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진 각자가 전체적으로 같은 색조로 되게 그래서 OK를 누르면 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사진을 블렌드 해주는 거예요. 합쳐주는 거예요. 섞어주는 거죠.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것은 사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의 크기나 컴퓨터의 성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제 블렌딩이 끝날 것입니다. 네, 블렌딩이 끝나니까 초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맞은 게 보이시죠? 네, 짜자잔 하고 맞았어요. 그럼 이제 레이어에서
플래튼 이미지. 그러면 여기 레이어들이 하나로 쫙 합쳐졌어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 테두리에 이렇게 하얀 금 보이시죠? 얇은 줄. 이 줄은 촬영할 때 뭔가 조금씩 움직였던 간격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는 주로 16대 9의 비율을 쓰는데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서 잘라주면 이제 그건 없어지죠. 자,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보세요. 이 큐빅이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초점이 전체적으로 쫙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맨 앞에 사진이 여기만 초점이 맞아 있었고 그 다음 사진은 고뒤에서 여기까지 초점 맞은 사진을 각각 30장을 제 경우에 30장을 찍었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찍은 거예요. 보통은 한 10장만 해도 돼요. 여기 지금 맨 앞에만 맞았잖아요. 이것을 한 장, 한 장, 두 장에서 저 뒤에 맞은 것까지를 합쳐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사진은 이렇게 완벽하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초점이 들어온 굉장히 쨍한 사진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크로 사진이나 정물 사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풍경 사진들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작품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참 좋게 보여서 팔리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고 또 노력하셔서 아주 멋진 사진을 촬영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올리셔서 여러분들 좀 감상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